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와 다른 여러 단체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 안데스의 코스모비시온과 노동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코스모비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세계관이라든지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정확한 그 번역어를 찾는 게 이제 쉽지 않아서 그 세계관, 우주관을 다 포괄하는 굉장히 그 안데스 원주민들의 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서 그냥 코스모비시온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이제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발표하게 된 것은 저의 어떤 문제 의식에서 이제 출발한 것인데요. 저희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가 지금 정부 프로젝트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 세계가 기후 위기라는 굉장히 심각한 어떤 위기 상태에 처해져 있는데 그런 위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금 저희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거기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주제를 이제 설정해 봤는데 뭐냐면은 이런 어떤 기후 위기 시대에 결국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결국 그 지금까지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 문명이라는 게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태 문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생태 문명이라는 건 결국 지금까지 어떤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 방식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자연과 더 나아가서 우주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인식과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는 그 어떤 하나의 어떤 생명 공동체, 생태 공동체 이런 것들을 건설해 나가야 된다. 그건 결국 뭐냐 하면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게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데스 원주민들의 사상이에요. 그들의 어떤 사상과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거에서 우리가 뭔가 대안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안데스 원주민의 그런 코스모비션, 세계관, 우주관과 그것에 바탕을 둔 또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노동 조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안데스의 어떤 코스모비시온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이제 요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원론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원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두알리스모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우주 자체가 어떤 대립하는 두 힘의 어떤 균형 위에 이제 균형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제 지탱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힘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는 안정을 유지하려는 힘이고 하나는 이제 분열을 일으키려는 힘. 이 두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이제 될 때 사실은 이 세계, 이 우주가 제대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데스 사람들 경우에. 그래서 그 두 힘이라고 했을 경우에 하늘과 땅, 태양과 달, 남성과 여성 이런 식의 대립하는 두 힘이 존재하고 이 두 힘의 균형과 질서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원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힘의 어떤 대립,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두 힘의 어떤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안데스 코스모비전에서 두 번째 요소가 이제 관계성입니다. 모든 존재는 불완전하다. 신조차도 불완전한 존재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어떤 대립하는 두 힘도 서로 이제 굉장히 밀접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립하지만 그건 서로 연결돼 있고 상생하고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왁차라는 이제 깨추아어인데요. 홀로 하나, 그러니까 홀로인 것, 어떤 고립된 것, 그것은 이제 완전하지 못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뭐 부족함, 버려짐, 고아를 의미한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왁차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관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관계성이라는 그런 원주민들의 어떤 이념, 사상 가운데 이제 그들이 그러면 세계를 어떻게 이제 인식하고 있었는가?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빠차라는 깨추아로 세계라는 뜻의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제 세계를 그러니까 이원론에 입각해서 세계를 세 차원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그림, 여기 그림 다 그림이긴 하죠. 맨 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하난빠차, 뭐 하낙빠차라고도 하는데 이제 천상의 세계죠. 위의 세계. 그리고 여기가 이제 까이파차는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리고 이제 이 우쿠파차가 이제 지하 세계입니다. 지하 세계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나 어떤 여기도 이제 신들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지하 세계 이렇게 세 세계로 이제 분류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안데스 원주민들의 사상 중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16세기에 그 아이마라족 출신 원주민이 그린 그림인데요. 하나의 집처럼 세계를 그러니까 집처럼 이제 그려놓은 그림인데 여기에 이제 이쪽이 뭐 해와 달 그려놓고 천상 세계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간 세계고 이 밑이 아마 지하 세계인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하게 재미있게 이제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데스 원주민들이 이렇게 세 세계로 나누어서 이언론에 입각해서 세 세계로 나누어서 인간 세상과 이제 우주와 모든 거를 이제 파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차까나와 이 빠까리나라는 것인데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하지만 이 안데스 원주민 사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아까 이제 관계성을 얘기했잖아요. 그 존재들을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세 세계 하난빠차와 까이빠차와 우쿠빠차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들이 존재하는데 천상 세계와 그 지상 세계를 연결하는 건 이제 차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다리라는 뜻인데 보통 이제 안데스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상 세계는 하난빠차와 지상 세계인 까이빠차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연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직접적인 소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차까나라는 하나의 어떤 그 안데스의 십자가라는 형태로 오늘까지도 그 지역에 가보면 여러분들도 뭐 다들 그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일종의 이제 뭐 장식품처럼 그렇게 십자가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빠까리나인데 빠까리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쿠빠차 지하 세계와 이제 지상 세계 까이빠차를 연결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수나 동굴, 뭐 샘 이런 것들이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착가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되기도 하는데 그 안데스 원주민들이 그런 어떤 관계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착가나인 거죠.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죠. 이걸 이제 뭐 쿠스코를 상징한다고 하고 또 일종의 그 샤먼들이 그 다른 지하세계나 천상세계와 연결하는 그런 연결 통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착가나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그 해석이 분분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남바차 천상세계 맨 위에 있죠. 하남바차를 상징하는 콘도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까이바차 이제 중간세계라고 하는데 이제 지상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지하세계 우쿠바차를 상징하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간단히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안데스 코스모비션에서 중요한 게 이제 상호성과 상보성입니다. 오늘 그 살펴보고자 하는 이제 노동 조직의 형태 중에 하나도 이제 아이니가 들어가는데 이 상호성을 나타내는 말이 이제 아이니입니다. 아까 이제 모든 존재는 이제 관계성을 갖고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이제 대립하면서도 관계를 맺으면서 공존하고 이런 그 어떤 연장선상에서 아인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존재는 세계와의 세계라는 건 인간과 자연 다 포함하는 거죠. 어떤 조화를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까마이를 유지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이 까마이라는 것은 어떤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힘 이런 뭐 질서 이런 것을 유지하는데 이 상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왁차라는 단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홀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게 둘 이상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는 항상 서로 상호적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상호성과 사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보성입니다. 그다음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상호 보완을 하고 서로 협력한다는 거죠. 혼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관계, 그게 이제 바로 세상이 이제 움직여가는 그런 움직일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이고 이제 사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협력과 보완을 통한 조화로운 세계가 결국에는 이 안데스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코스모비시온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대성이라는 건데 찬인차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깨추아어로 공동의 이익, 공동의 어떤 필요, 체감을 위해서 서로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실 관계성이나 상호성이나 상보성, 연대성 이게 다 연결되는 개념들인 것이죠. 하나의 어떤 그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도와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연대를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빠차마마에 대한 존중. 이 빠차마마라는 것은 우리 그 연구소 유튜브 채널 명칭이기도 하지만 이제 어머니 돼지라고 그 인간이 이제 살고 있는 어떤 자연 세계 뭐 돼지 전를 일종의 이제 어머니에 비유하는 거죠. 그런 어떤 자연에 대한 존중, 자연의 힘에 대한 어떤 숭배 이거를 이 가장 이제 중요시 여기고 그게 이제 이 찬인차라는 어떤 개념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연과의 일치를 강조하는
이게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안데스의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안데스의 코스모비시온이라는 것은 서로 그 대립하는 두 힘이 존재하지만 그 힘 간에는 굉장히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적으로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그리고 같이 힘을 합쳐서 연대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안데스의 어떤 코스모비시온을 가장 그 잘 반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 조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데스 사회의 어떤 그 공동체, 여기 보면 아이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이유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의 어떤 그 촌락 공동체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데스 사회의 기본 단위인데, 그런 여기 친족 집단 공동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주로 이제 친족 집단들로 구성된 하나의 어떤 촌락 공동체. 그래서 이 아이유의 이제 핵심은 친족성, 하나는 친족성이고 하나는 영토성입니다. 어떤 일정한 영토 내, 영역 내에 그러니까 친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잉카 시대 때부터,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잉카 시대에 보면은 조상이 같은 후손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이유라는 명칭 자체가 아이윤이라는 친척이나 가문을 의미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아이윤이라는 데에서 이제 아이유라는 이제 명칭이 유래된 건데, 그것만 놓고 볼 때도 이 아이유가 이제 어떤 촌락 공동체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규모에서는 굉장히 다양했는데, 이게 이제 잉카 제국이 점점 이제 팽창해 나가면서 이 아이유의 규모도 점점 이제 커져 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규모에 따라서 뭐 핫둔 아이유, 좀 규모가 큰 경우로 작은 경우는 이제 술까 아이유, 술크 아이유 이렇게 이제 구분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아이유라는 어떤 하나의 촌락 공동체 내에서는 인간과 비인간, 뭐 자연, 그리고 더 나아가 초자연까지 그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집합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 노동 조직을 보면, 아이유의 노동 조직에는 사실 아인이 민가, 믿다 이렇게 대표적인 그 노동 조직이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아이니와 민가입니다. 왜냐하면 믿다 같은 경우는 이 아이니와 민가는 아이유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진 어떤 노동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 믿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유, 물론 그 믿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이유 공동체 내 구성원들이었겠지만, 국가, 잉카 제국, 국가가 이제 직접 개입해서 일종의 이제 의무 노동을 하도록 했던 그런 제도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잉카 제국 차원에서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뭐 커다란 뭐 신전을 지어야 된다, 이럴 경우에 각 아이유별로 이제 노동력을 모집을 하는 거죠. 할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노동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아이유 내에서 이루어졌던 노동 조직인 아이니와 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이니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그 동등한 노동 교환, 뭐냐면 그 서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품앗이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이제 해줬으니 당신도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이 정도 노동을 해달라, 이런 식의 동등한 노동 교환입니다. 이런 그 아이유 내에서 그 공동 노동 제도로서 이제 이 아이니라는 게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근데 이 아이니 같은 경우는 그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필요가 없으면 다른 사람 필요로 할 때 내가 가서 안 해줘도 됐던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아이니 노동에 이제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니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받기 위해서 주는 거, 나중에 필요했을 때 내가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적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림으로 뭐 이거는 그 고문서에 나와 있는 그 당시 이제 아이니 노동 형태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아이니 공동체 내 성원들이 가서 같이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가라는 노동 조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비대칭적인 노동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럴 경우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서 거기에 정당한 어떤 대가를 꼭 바라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 집단적으로 가서 이제 도와줬던 그런 노동이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뭐 수로를 건설한다든지 도로, 뭐 다리 이런 아이유 공동체 내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집단적으로 가서 노동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무 노동이었습니다. 아까 아이니 같은 경우는 굳이 꼭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이제 이 민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할 경우에 경고를 하고 심지어 처벌하기도 하고 계속 그게 심할 경우에는 이제 강제 추방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 민가 같은 경우는 공동체를 어떤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제대로 이제 민간 노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공동체의 어떤 질서에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경고하고 처벌하고 심지어는 추방까지 하는, 그러니까 아이니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노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신혼부부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지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집안에 이제 군대 가서 일할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에 가서 또 도와주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집단 노동 형태가 바로 이제 민가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안데스 노동 조직 아이니와 민가 같은 경우는 안데스의 어떤 코스모비션을 잘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이 그 어떤 사상이 현실에서 이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완벽하게 제대로 이제 얼마나 이제 반영됐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상호 존중과 연대가 이루어지고 그렇긴 했지만 아까 민가 같은 경우 어떤 강제 추방 같은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니 같은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어떤 경제적인 거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우리가 안데스의 어떤 코스모비션하고 실제 어떤 그 당시 안데스인들의 삶을 좀 더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노동,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적인 노동에 대한 어떤 대안적 가치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